안녕하세요. 최고의 AT 되고 싶죠입니다. 이번 3주차 영상에서는 비만의 합병증 중 하나인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고지혈증 개념, 원인, 증상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진단 및 검사,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경과, 합병증, 네 번째는 예방 및 생활습관, 마지막으로는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지혈증이란 혈액 중에 지질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과다한 양의 지질이 혈액 내에 있을 경우 지방 성분이 동맥벽에 침착되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심장과 뇌의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습관, 두 번째는 유전적, 세 번째는 기타로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생활습관의 문제가 원인이 되므로 식생활 개선, 올바른 운동을 통해 고지혈증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의 원인 중 첫 번째는 지방 위주의 식사인데요. 육류, 계란, 노른자, 치즈 등과 같은 동물성 지방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부족과 비만이 원인이 되고 세 번째로는 과음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지혈증의 원인 중 두 번째인 유전적 원인인데요. 일부 환자는 유전적 이상으로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 기타 원인은 기타 질환으로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 질환, 신장 질환, 비만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일부에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와 연관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내의 중성 지방이 크게 증가하면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췌장염의 증상은 복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아킬레스건에 황색종이 생길 수 있고 눈꺼풀에 황색 판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 죽상경화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진단 및 검사 방법인데요. 고지혈증은 금식 후 시행한 혈액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30mg/dL, 중성지방이 200mg/dL, LDL 콜레스테롤 150mg/dL 이상인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흔히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착한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다음은 치료 방법인데요.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및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약물 치료가 고지혈증의 치료의 중심이 됩니다. 약물 치료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널리 쓰이는데 이 계열의 약은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로 작용하여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고 중성지방도 일부 떨어뜨립니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주기도 하지만 원래 수치의 5%에서 10% 정도만 증가시키므로 그 효과가 경미합니다. 드물게 근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물 투여 시에 근육통이 온다면 혈중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제티미브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며 스타틴 계열의 약과 함께 쓸 경우 추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티라민은 담즙산이 소장 내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립니다. 담즙산이 재흡수되지 않으면
간에서 다시 담즙산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을 이용하여 합성되므로 콜레스티라민에 의해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레스티라민은 중성 지방을 올리기 때문에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콜레스티라민은 장에서 머무르면서 약효를 나타내므로 이로 인해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니아신은 혈중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올려줍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홍조가 있으며 그 외에도 간 기능 장애 및 혈당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브레이트 제제는 PPAR-알파의 촉진제로 중성 지방을 낮춰주는 효과가 탁월하며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화기 장애 및 담석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를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루 3g에서 4g을 복용할 경우 중성 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과 및 합병증인데요. 혈액 속의 지방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죽상경화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여 지름이 좁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변화입니다.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일어나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류를 감소시키면 관상동맥 질환과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중대한 합병증이 있게 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방 및 생활습관인데요. 건강한 식이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정상적인 체중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지질 수치를 모니터링합니다. 식이 조절 방법은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일주일에 3, 4회 30분에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지혈증 환자들을 위한 홈 트레이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열을 내기 위하여 1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겠습니다. 운동 전 몸에 열을 내는 것은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 최대 근력이 약 7%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에서 땀이 많이 날 정도의 과도한 워밍업은 오히려 운동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밍업을 할 때에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작을 크게 진행하며 모든 관절을 골고루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 운동보다 낮은 강도로 진행해야 하며 심박수를 천천히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운동 전 자신의 몸 상태 그리고 운동 목적을 파악한 후 그에 알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5초) 동안 쉬겠습니다. 본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허리를 좌우로 돌려줍니다. 다음은 손목, 발목을 풀어줍니다. 깍지를 껴서 손목을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충분히 돌려주고 발목도 양쪽 모두 충분히 돌려서 풀어줍니다. 상체와 무릎을 살짝 굽힌 후 좌우로 충분히 돌려줍니다. 무릎 돌리기가 끝난 후 무릎을 접었다 펴는 동작을 통하여 무릎 근육을 충분히 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입니다. 목을 위아래로 충분히 늘려줍니다. 좌우로도 충분히 이완시켜줍니다. 왼쪽 방향으로 목을 돌리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목을 돌리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어깨 근육을 이완하기 위하여 팔을 가볍게 털어주고 어깨를 앞뒤로 충분히 돌려줍니다. 너무 세게 돌리면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정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허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시간을 가지고 좌우 충분히 늘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허리를 숙여 팔을 교차한 뒤 허리를 뒤로 젖혀 허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음은 허리를 숙여 팔을 풍차처럼 돌려줍니다. 지금부터는 허리를 크게 돌리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무릎을 짧게 눌러줍니다. 반대로 왼쪽 무릎도 짧게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길게 눌러줍니다. 반대로 왼쪽 무릎도 길게 눌러줍니다. 모든 동작이 끝난 뒤 손과 발을 가볍게 들며 준비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동이 시작됩니다. 스텝박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로 맨몸으로도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스텝박스를 오르고 내리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빠르게 할수록 효과가 크지만 초보자이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동작을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해볼까요? 지금쯤 벌써 숨이 차실 텐데요. 옆모습으로도 보면서 30초 더 해볼까요? (15초)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스텝박스에 오른 뒤 무릎을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력뿐만 아니라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복부까지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 역시 빠르게 하면 효과가 더 좋지만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복부의 자극을 함께 느껴보세요. 옆모습을 보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쯤 복부와 하체의 자극이 상당하실 텐데요.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15초)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스텝박스를 활용한 사이드 스텝입니다. 사이드 스텝은 민첩성을 길러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스텝박스를 이용하면 근력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스텝박스가 높아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에 집중해주시고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30초 더 해볼까요? (15초) 동안 쉬어가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기존엔 사이드 스텝이 한 발씩만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사이드로 갔다가 반대로 갈 때 투스텝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많은 움직임으로 보다 많은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좌우로 움직이는 스텝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유산소적인 효과도 볼 수 있는 좋은 복합 운동입니다. 같이 한 세트 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5초 쉬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스텝박스 점프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이 약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계단 오르듯이 오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을 살짝 굽혀 체중이 무릎에 쏠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30초) 더 해볼까요? 영상에서와 같이 뛰어오를 때 팔을 뒤에서 앞으로 치며 올라가며 훨씬 쉽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15초간) 쉬겠습니다.
자, 운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스텝박스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에서와 같이 스텝박스로 쓰일 수 있게 책이나 받침 등을 쌓아서 활용하시면 집에서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약하거나 점프가 잘 안되는 초보자의 경우에도 직접 쌓아 올려 알맞은 높이를 조절한 후 운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앞에서 한 운동 5가지를 연달아서 보여드리니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릎 들어 올리기. 세 번째, 사이드 스텝. 네 번째, 사이드 투 스텝. 마지막, 스텝박스 점프.
쉬어줍니다. 쪽 근육의 이완을 느낍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음은 한쪽 다리를 반대편으로 보낸 후 고개는 움직인 다리의 방향으로 돌려 허리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음은 일어나 손깍지를 낀 후 상체를 숙여 팔을 들어 올립니다. 팔과 허리 그리고 허벅지 뒷 근육의 이완을 느낍니다. 다음은 한쪽 팔을 머리 뒤로 보낸 후 팔꿈치를 눌러주며 팔 뒤쪽의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팔을 반대 방향으로 보낸 뒤 반대 손으로 눌러주어 어깨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